Opened in 1938, Kansong Art Museum is Korea's first private museum. Paintings, calligraphy, records, stone artifacts from all areas of Korean culture are on display there. The museum's collection includes 10 treasures and 12 national treasures, which is why the museum is often called the nation's treasure chest. These artifacts were all gathered by one man, Chun Hyung-pil, also known by his pen name Kansong, who was determined to protect Korea by preserving its culture. He saved rare and precious Korean artwork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 time of many extreme and sudden changes. Kansong Art Museum, which has hosted only one fall and one spring exhibition every year since 1971, has recently undergone some dramatic changes as well. In order to connect with more peopl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museum's founding, an external exhibit is currently ongoing, and main items are being revealed online. This week on Heart to Heart, we talk with Chun Young-woo, director of Kansong Art Museum and son of the museum's founding father, about the value and beauty of Korea's cultural artifacts. 네, 안녕하세요. 전영우 감성미술관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예. 방송 출연 잘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오늘 여기 오다가 차 속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오늘이 간성 돌아가신 지 53주년 되는 기념 53주기 기일이에요. 오늘이 기일이세요? 예, 어머나. 참 우연한 일이기도 하는 네.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제 간송문화전 1, 2부에서 올해는 3부를 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그 조선시대 화가들, 특히 겸재정선과 김홍도 선생님들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겸재정선은 또 간송 전용필 선생님의 또 워낙 좋아하셨던 화가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간송미술문화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재단 설립 기념으로 DDP에서 전시회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1부 전시회는 3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일부 주제는 간송 전형필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송께서 문화재 수집을 하게 된 배경, 또 수집한 문화재 중에서 그 수집 경위가 비교적 분명한 것들을 골라서 그 수집 배경, 네. 또 수집에 얽힌 일화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일부 전시회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전시회는 6월부터 9월 좀 거쳐서 보화각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주제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화각은 보화각에 수장되어 있는 간성 컬렉션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들, 흔히들 백미라고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국보 12점, 보물 10점을 비롯해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만을 골라서 네. 일반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전시회가 이제 2부 전시회였다면은 네. 작년 말서부터 이번 5월까지 계속되는 전시회는 네. 제3부 진경 산수화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양의 산수화라는 것은 단순한 풍경의 재현이 아니라 네. 그 안에 좀 정신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철학도 가미가 되고 인간의 어떤 이상형을 나타내는 그러한 경치 그림이기 때문에 네. 훨씬 깊이와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이 동양의 산수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은 진경산수입니다. 실제 경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진경산수화의 선두주자가 바로 겸재정선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이번 전시회에 겸재정선만 나오는 건 물론 아니지만은 네. 겸재정선이 우리나라의 가장 한국적인 또 가장 그 겸재 고유의 필법을 구사해서 그려낸 최초의 화가이기 때문에 네. 가장 대표적인 한국적인 화가로 꼽죠. 네. 그래서 간송 선생님께서도 무척 좋아하셔서 간송의 회화 작품의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가장 우리적인 거, 또 우리적인 표현, 우리적인 주제를 그리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주로 많이 수집을 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우리 간송미술관 또 연구소 연구팀이 40여 년 동안을 열심히 그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조 후기의 문화를 재조명하는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숙정 시대에서부터 정조 시대에 이르는 18세기, 17세기, 18세기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다운 고유색이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미술의 가장 우리 미술의 어떤 화려한 꽃을 피는 네. 하나의 문화 절정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연구진들이 실제 작품을 분석해 가지고 연구해낸 결과 우리나라 미술사의 새로운 시대 개념을 창출해냅니다. 네. 그게 바로 진경시대라고 하는 시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진경시대라는 시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은 진경시대에 그려진 우리나라의 산수와 모임,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잘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이제 3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겸재의 해학 전신첩이 맞습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부친이 되신 그 간송 선생님이 여러 이제 문화재를 수집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수집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그 해학 전신첩이라는 화첩을 구한 것도 너무나도 극적인, 어떻게 보면 꼭 영화에서나 나올 수 법한 일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 좀 잠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그 일이 쉬운 일이 물론 그렇죠. 아니죠. 네. 그래서 흔히들 뭐 재력만 있어서 그 문화재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본 사람들의 이제 막강한 재력을 배경으로 하는 콜렉터들하고 서로 맞서서 네. 우리 물건을 뺏기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것을 뺏어 와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니까 참 속된 표현으로 처절한 혈투가 서로 벌어질 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화도 생기게 되고, 근데 솔직히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일화는 뭐 간송 선생의 그런 일화를 스스로 그런 일이 있다고 남한테 얘기하실 일도 없을 테고, 상당 부분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재현된 부분도 조금의 없지 과장이 않다. 있었나요? 그런 네. 것도 잘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툭하면 뭐 수집하는데 기와집 뭐 10채다 뭐 20채다 땅 몇만 평을 처분해 가지고 이것을 네. 샀다 뭐 그걸 간성이 내가 몇만 평 팔아서 이거 샀어 그런 얘기도 하실 일도 네. 없고 뭐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근데 이게 재밌게 드라마틱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다 그런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이것을 사왔다. 네. 뭐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런 일화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는데 더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네. 사실이지만 네. 저로서 좀 섭섭한 거는 매사를 전부 금전적으로 환상을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훈민정음을 10,000원을 주고 샀다. 네. 10,000원이면 기와적 10채다. 그럼 뭐 운항만 매병은 20,000원을 줬다. 그건 기와적 20채다. 그러면 운항문 매병원도 훈민정음이 못하던 얘기냐. 그런 얘기도 나올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대 사람들의 재미로 자꾸 이것을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그렇죠. 환산을 한다는 건 좀 네. 섭섭하다. 네. 그렇게 마치 우리나라 문화재를 무슨 상품처럼 네. 또 무슨 관광 토산품처럼 이렇게 가격으로 참 자리매김을 한다는 건 좀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반장님, 제가 해학 전신첩에 대해서 여쭤보는 그 예, 일화에 대해서는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금전적인 거나 상품 가치를 떠나서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것 근데 자체도 해학 이제 알려지지 전신첩은 않았던 그렇습니다. 거죠. 참 네. 대단히 중요한 네.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거의 수집의 일화가 또 대단해요. 네. 뭐 어느 대갓집에서 어느 사람이 갔더니 누가 하인이 불쏘시개로 잡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이상해서 봤더니 그게 해양 전신첩인데 불에 들어가기 뭐 직전에 그걸 구해냈다. 뭐 네. 글쎄 그걸 누가 뭐 녹화를 해놨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드라마틱하게 그게 이제
살아나서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 선을 보인다. 네. 이제 그런 일화로 받아들여야지. 네. 그걸 꼭 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 스탑해서 그걸 갖다 가져왔다. 그렇게 평가하는 건 조금 너무 자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그 1970년대부터 30년이 넘게 간송미술관은 1년에 딱 2번만 이제 외부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외부 전시를 하시게 되었죠. 근데 저도 일부 할 때 가봤지만은 그 간송미술관의 그 너무나도 그 유명한 걸작들이 어떻게 보면 그 DDP라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주선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모던하고 또 외국 작가가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맞을 것 같은데 첫 외부 전시를 여기서 하시는 뭐 이런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지만은요. 네, 간송미술관 네. 전신이 아까 보아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건립하신 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사립미술관이라고들 얘기를 하는 게 1938년입니다. 38년. 그때 당시로는 초호화 참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것이 이제 8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퇴락하기도 했지만은 너무 협소해서 관람객들이 그 안락하게 그림 감상을 하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오래 기다리면서 이제 관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유 지가 맨날 저도 줄 서 있는 관람객들을 옆으로 이제 외출을 하다 보면 괜히 내가 뭐 죄진 것도 아닌데 괜히 이게 도저히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래, 조금 흐뭇함도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막 흐뭇함보다는 뭐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니까 흐뭇한 것도 아니고 이게 특히 더운 날이나 비가 오는 날 100m, 200m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관람객들을 보면 괜히 가슴이 아파요. 이게 참 빨리 이런 것을 탈피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나가면서 보면 오래 기다려서 짜증난 관람객들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이거 입장료만 받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 5천원만 받아봐도 이렇게 안 기다려도 다 들어가죠. 매일매일 열어도 그렇죠? 매일매일 개방해도. 이 5천원 받는 건 누구 싫어서 안 합니까? 그런데 그럴 우리가 생각은 아예 없었고 이거 어떻게든지 탈피를 해야겠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차에 그럼 돌이 없다. 우리 나름대로 기능을 바꿔서 재단 설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자. 그래서 간송미술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몇 군데 프로포즈가 와서 서로 모시려고 하시죠. 와서 좀 전시를 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참 좋은 전시를 이끌어 줄 테니까 이리 와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마침 그때 DDP가 완공이 됐어요. 그 정말 말이 DDP 새로운 건물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짝이 없는 직선이 없죠. 그 하지들은 그 여성이 보통 특이한 여성이 아니 돼가지고 그래서 가봤어요. 과연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니 안에 가보니까 더 황당해요. 맞습니다. 이건 뭐 돔 형식인데 직선이라건 엘리베이터 빼놓고는 하나도 없고 벽은 전부 자빠져 있고 뭐 여기도 어떻게 우리가 전통적인 그동안에 내려오는 고미술의 전시 기법이 있는데 이걸 여기가 어떻게 접목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DP 당국하고 이제 오랜 수기 끝에 이대로는 전시가 불가능하니까 우리 그 전시에 걸맞는 진열 시설을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와서 전시만 해주면 다 해주시겠다. 그렇죠. 잘 됐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전시를 하고 있는 그 시설들이 우리 협의 끝에 새롭게 만들어진 진열장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고 끝에 지금의 전시회가 벌써 제3부 전시회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줄 서서 가봤지만은 묘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곡선만 있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내가 정말 우주에 왔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전시회에 들어가면은 고요함과 이제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일단 관람객들이 그전 성북동 네. 간송미술관처럼 그 고생은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네. 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네. 한데 또 지난 추억은 고통도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고 네. 많은 분들이 그 줄 서서 기다리던 간송미술관이 그립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만족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널찍한 공간으로 네. 자연 크게 뭐 붐비지 않고 차례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네.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Well, Kansong Art Museum was Korea's first private art museum, and it has been a cradle of Korean art since then. We'll hear about the amazing story of how the museum has worked tirelessly to protect Korea's priceless cultural artifacts right after this. 오늘날의 현대미술이건 전통미술이건 막론하고 얼마큼 고유한 개성이 있느냐가 그런 민족미술의 특성을 가졌느냐가 세계적인 미술품의 그런 어깨 견줌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hun Young-pil was born as the son of a multimillionaire in the early 1900s. However, he was a very frugal man. Yet when it came to protecting and buying Korean artifacts, he spared no expense. 그 전에 선생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과장된 이야기가 많다고 하셨죠.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문화재를 수집하시는 과정에서 뭐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였다 이렇게 과장된 얘기가 있었지만은 사실 전략적으로도 시세보다 좀 높은 가격을 사더라도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의 그런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신 게 있지 않나요? 그런 점도 물론 답은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아까 모두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일본 재력 있는 수집가들과의 싸움입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러한 문화재 유통이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있는 물건이 등장을 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소위 그 브로커라고도 하고 네. 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어디다 파느냐. 네. 돈 많이 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건 그쵸. 당연한 얘기죠. 그쵸. 네. 이건 당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일본의 막강한 힘이 네. 금전력도 물론이지만 기타 여러 가지 권력이 거기에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물건이 나오면은 글로 가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준다는 소문이 나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안 가고 간송한테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송께서는 통 크고 배짱이셔가지고 참 요새 무슨 갬블 노름 올 때 배팅하듯이 탁 해가지고 그거를 네. 근데 간 선생 소심하시고 그런 거 절대 하실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일본 사람한테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일념이 네. 유일한 수단 방법이 돈을 더 준다는 거 가지고 우리 걸 다 되찾아오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도리 없이 더 많은 돈을 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입소문이 나야지 일로 그쵸. 올 테니까. 네. 선심을 씁니다. 10,000원이다 그러면 앞으로 가져오면 내 20,0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일본 네. 사람한테 안 가고 우리한테로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점점 더 과대 포장이 돼가지고 뭐 벨소리가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성 선생님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거금 11,000원을 주고 얻게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면 11,000원이면 뭐 딜이 아닌가, 세계의 딜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집 한 채가 1,000원이었다고 생각하면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다. 뭐. 기와집이 1,000원이었다는 시대가 있었다는 게 아파트 한 채가 뭐 이럴 텐데 그쵸. 그때 이제 기준이 기와집이니까 1,000원이었고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미 소문이 났었나요? 그러면 11,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샀다고 살 수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간성이 그걸 남한테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리도 없고 네네. 아까도 얘기했는데 네. 운항원 매병이 이제 20,000원에 샀고 네. 그걸 10,000원에 샀고 뭐 별 소문이 다 있습니다만
근데 특히 이제 이 훈민정음 관계는 네. 나름대로 참 가슴 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우리 한반도 문화 말살 정책의 네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언어 말살이기 때문에 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당시로서는 그렇죠. 아주 금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우리말에 좀 그 기본 원리가 네. 들어있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깃들어있는 이러한 서적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불어넣은 서적인데 네. 그것을 수집해서 가지고 있다는 게 아마 일본에서 알았다면은 무슨 사단이라도 났을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큰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해방될 때까지 대외비로 숨기고 계신 거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었을까요? 뭐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도 그렇지만 또 관장님께서 맡으시면서도 적지 않은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일이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간송 수장품의 위기 중에서 역시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최고의 위기는 전쟁이죠. 그렇군요. 지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요새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면 하나도 문화재 남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문화재에 대한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 간송미술관 보화각에 소장되어 있던 유물들이 네. 크게 약탈이 없었어요. 그대로 거기다 두실 수가 있었어요? 어디로 딴 데로?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잘 모르시지만 6.25 전쟁이 이제 6월 25일 날 네. 터져가지고 하루 만에 서울이 다 북쪽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뭐 피란이고 뭐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직도 문화재에 대한 요새 같으면 뭐 싹 다 쓰라고 없었을 텐데 예, 그런 건 없이 일단 수장품이 크게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간송미술관 이제 그 군부대가 있으면서 한 달쯤 됐나 북에서 사람이 파견이 됐어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주 깡마르고 날카롭게 생긴 분이 저기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네. 평양에서 이미 다 간송 컬렉션을 알았다. 그래서 전쟁 중에 그걸 놔둘 수 없어서 평양으로 옮겨가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간송 수장품은 포장을 해서 평양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 그 뭐 무슨 수로 그걸 뭐 거부를 합니까? 그래서 우스운 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문화성에서 나왔다 그런 거야. 그냥 뭐 이계통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계통을 제대로 분류해서 쌓으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그 차출을 해내는 사람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국립박물장 하시던 해국 최순우 선생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유명한 서예가 했던 소전 손재영 선생 이런 두 분이 이제 북쪽 사람들에 의해서 차출이 돼서 그 포장 작업에 감시를 받으면서 그 포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뒤에 큰 목공소가 차려져 가지고 박스를 짭니다. 투닥투닥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박스를 짜고 그래서 이제 최순우 선생님하고 손재영 선생이 이걸 어떻게든지 좀 지연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머리를 좀 요새 아이들 뭐 꼼수라 그런가요? 뭐 그걸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때 마침 그 미술관 안에 그 양주 박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술을 이제 피가 오는데 한 잔씩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북소 책임자로 나와서 분들한테 술을 먹인 거야. 그러니까 이 양주 취해서. 독한 걸 먹고 네. 좀 취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미술관이니까 거기 화첩들이 있는데 네. 일본 풍속화가 있어요. 그 우키요야라고 그러는데 거기엔 춘화에 가까운 그 없이나 에로틱한 그런 그림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걸 보여가면서 술 먹이고 뭐.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지연 작전을 썼는데 아무리 지연 작전을 써봐야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연됐겠지. 근데 그 지연 작전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주일 정도 뒤늦게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다 보니까 배란간의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도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 메가더 장군이 해도 네네. 근데 이게 워낙 그냥 그 폭이 만들어진 작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천 상륙작전이 탁 이루어지면서 전세가 급전되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이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벌써 북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풍전등화 같은 북송 직전에 그 간송문화재가 박스에 들어간 채 옮기기 직전에 머물렀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1.4후 때 부산 피난 가는데 그 박스를 아주 요긴하게 써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손쉽게 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또 아찔한 순간이고 또 하나 나로서는 더 아찔한 순간은 그때 베란간에 우리나라 보면 이제 경찰인데 거기서 내무서원이라고 무장한 내무서원이 와서 간송을 연행을 해갑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종천 사람이 탁 연행해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대충 소문이 있잖아요. 네. 끌려가면 끝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이제 간송은 이제 이걸로 다시는 뵐 수가 없게 됐다. 참 기가 막힌 게 그때가 9월 달이에요. 왜 또 그렇게 달은 밝은지. 그냥 밤에 보면 달이 환하게 떴는데 아버지는 잡혀가서 언제 살아 돌아오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참 왜 이렇게 아름다운 달빛 속에서 이런 걱정을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 슬픔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체념 상태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간송이 오셨어요. 네. 이게 기가 막힐 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참 흔히들 간송이 그 음덕을 싸서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옛날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간송께서 이제 문화재 수집 말고 또 하나의 업적 중에 하나 꼽히는 것이 우리 민족교육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보성중고등학교를 인수하셔가지고 유경 사업의 교육자로 네. 이제 큰 일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때 보성학교에 너무 애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단적인 예가 졸업생들의 졸업장을 손수 밤새 가면서 써서 졸업장을 만들어 주실 정도로 네. 학교에 애착을 가지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졸업생들은 간송에 대한 뭐 사상적인 뭐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네네. 인간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간송이 체포돼서 가가지고 신문 담당관이 보성학교 출신이에요. 기막힌 인연이네요. 아 어떻게 여기를 오셨습니까? 모르지 난 연행해서 왔다. 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가 상당히 지금 대외비로 돼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돼서 결과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납북 계획에 섰습니다. 이번에 나가시면 절대로 숨으셔야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숨으셔가지고 간송이 참 오늘이 참 53주기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간송 못 볼 뻔한 거를 그렇게 살아낸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자꾸 겹치니까 네. 우리가 흔히 옛말에 천우신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늘이 돋고 신이 돋는 데는 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아찔한 순간들이 참 무수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더 귀하고 어떻게 보면 더 저희가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Well, Kansong Art Museum's previous name is Pohagak, and it literally means a house with treasures. And for 70 years, it has been doing that painstakingly. We paid a visit now to the historic museum. Please take a look. The sloping road that winds up the hill beyond Kansong Art Museum, Korea's first private art museum, leads to Chon Young-woo's private residence. Chon Young-woo's home was also once part of the Kansong Museum, and it possesses both a vintage charm and a sense of deep history. 이 작품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찬 글씨로 이 방서가 길게 써 있는데 그 내용은 간송 선생께서 부산 피난 시절에 우연하게 이 작품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걸 구입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써놓은
그런 방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He stood by his father's side throughout his life, looking after him up until his passing. The father, Chon Young-woo remembers, was always an attentive and family-oriented man. 이 사진은 간송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인가 그쯤 기억이 되는데 간송 생가이신 종로사가 저희가 본적지가 여기입니다만 거기 텐마루에서 작품 분류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진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진은 이게 제일 마지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orn in Seoul's Seongbuk-dong district, Chon Young-woo has spent over 70 years with the Kansong Art Museum. The museum, open for only 2 seasons a year, is closed today. The Kansong Art Museum's collection is currently on exhibition at the Dongdaemun Design Plaza. 진경산수화 전 간송문화전 3부는 진경산수화의 창시자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는 겸재정선으로부터 정선의 제자인 현재 심사정 그리고 정조시대 화원을 대표했던 단원 김홍도 그 이후의 여러 화원들의 그림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전시회입니다. Starting in March 2014, the museum, normally open for only 2 seasons per year, has begun to share its collection with countless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교과서에서 경제정선의 그림에 대해서 다루는 책을 글 같은 거를 봤었는데 그때 배운 거 바탕으로 그 그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광진 낙차산이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 거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냥 애랑 같이 옛날 거를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The Kansong Art Museum has undergone big changes of late in order to closely interact with the public. The museum has not only preserved important works of art, but now seeks to open the world's eyes to the very essence of Korean art. Kansong worked hard and sometimes risked his life to protect rare cultural assets during turbulent times in Korea's history. Now his descendants are continuing his legacy. 그 이야기를 전에 들으니까는 그 간송 선생님의 해안도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게 좋은 건지 그 분간하실 분들도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간송께서 원래 동경에 유학하셨을 때도 미술 공부를 하셨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아셨을까요? 우리나라 미술사의 1세대들은 네. 아까 거론됐던 뭐 우연 개성의 삼두마차라 그러는 뭐 국립박물관장 하셨던 황소영 박사, 동래 총장도 하셨지만은 또 이대 박물관은 진홍섭 선생, 또 최선우 선생 다 전공이 미술 아닙니다. 네. 그때는 미술사를 전공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간송께서도 와사대학 법학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이제 간송께서는 수많은 문화재 수집을 통해서 자주 작품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작품에 대한 눈이 뜨게 되고, 우리 그래서 일반적인 해안이라는 것은 네. 감시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또 틈틈이 보면은 혼자서 열심히 자료를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또 젊은 학자들하고 토론도 하시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학문적인 토대를 만드셨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작품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제 가끔 알게 모르게 그 훈련 비슷하게 이게 좋냐 뭐 그렇게도 물어보시고 네. 또 그런 한번 일화를 들려주세요. 일본의 유명한 수집가, 그건 이제 골동, 그전에는 문화재를 골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수집한 사람이 이제 큰 유산을 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영업적으로 하는 문화재 수집가이기 때문에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한테는 좋은 작품만 보여줘가지고 좋은 작품을 보면 나쁜 작품을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 아들한테는 가짜 작품만 보여줘가지고 진짜를 알아보게끔 양쪽으로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둘 아들이 다 네. 감식 안에 뛰어난 경지로 다 올랐겠죠. 하나는 이제 좋은 작품 전문가, 하나는 가짜 작품 보는 전문가. 어쨌든 둘이 다 그 감정이라는 것은 진리를 그쵸. 판별하는 암호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은 좋은 작품을 본 사람 쪽이 훨씬 성공을 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도 들려주시면서 자연히 이제 감정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성께서는 그런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이 그런 걸 감정하는 건 절대 안 하셨는 분인데 네. 거절할 수 없는 그 연줄이 있는 시인들이 하는 사람인데 이거 하나 좀 진입한변 줄까 감정을 해달라고 그런다면 어떡할 수 없는 처지가 있어서 그걸 이제 간성한테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물건을 가져와서 이것 좀 봐주십시오. 네. 근데 그것이 진짜 진품 좋은 거면은 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 이건 대단히 드문 조형이고 이 부분이 참 아름답고 뭐 이런 거. 근데 가끔 가짜를 가져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 그렇다고 가짜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십니다. 네. 아 보기 좋네요. 집에 두고 보시면 참 좋겠네. 그래서 두고 보시면 참 네. 좋겠네. 그럼 그건 이제 모조품이라는 뜻인데 옆에서 그걸 들으면서 혼자 웃었어요. 아, 그래도 가짜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하시고 멋있고 좋은데 두고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네, 간성 미술관장님을 하시고 또 아버님께서 이제 관장님께서 대학 4학년 때, 네, 4학년 이제 때 돌아가셨어요. 성하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또 관장님께서 젊은 나이에 또 부친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굉장히 큰 무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까지 최고급의 우리나라의 최고급 미술품을 좋은 작품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집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볼 수 있었던 그런 큰 또 행운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사실 간성께서는 어떤 아버님이셨는지 그리고 집에서의 모습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좋은 최고의 미술품을 항상 이렇게 두고 보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글쎄 뭐 요새 젊은이들 농담으로 착각은 자유라고 그럽니다만 네. 뭐 간성의 콜렉션이 대단하니까 난 맨날 그 간성의 그 미술품 속에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네. 보고 뭐 그러면서 살 그럴 것 같아요. 제대로 본 거 몇 작품 안 됩니다. 네. 짐 싸는 것만 했지 본 일도 없고. 네. 제가 이제 미술대학 간 것도 뭐 사실 뭐 저희 형님은 처음부터 화가의 꿈이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미술대학을 지망했고 네. 또 외국 가서도 10여 년 동안 미술대학을 다녔지만 저는 뭐 꼭 미술대학을 가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간성 성격상 야 너 어디 대학 가. 그럼 차라리 편하겠는데 네. 성격상 그러시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지시하시고 그런 게 채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 이제 간성의 독특한 성격이고 교육 방법인데 흔히들 왜 뭐 좀 뼈대 있다고 하는 집안이 그 가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훈을 가지고 우리 집안은 이런 길로 가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가르침을 내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면 뭐 혼내주고 야단치고 그런 게 전혀 없는 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지적을 해주시는 일도 없고 지시를 네. 해주시는 일도 없고 너 좋은 대로 하라. 어떻게 말하면 자유방임이라고 그럴까? 그게 더 무섭죠. 그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뭐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뭐 혼도 내고 때리기도 그러시면 네. 편한데 네. 일체 큰 소리로 야단 한번 들어본 일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죠. 가정은 엄부자모라고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 저희는 반대예요. 엄모 자부에서 아버지는 한량없이 부드러우시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어머니한테는 종아리를 맞아봤어도 아버님한테는 야단 한번 제대로 맞아본 일이 없고 큰 소리 한번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매사가 네. 스스로 알아서 하라 하는 식의 가르침, 그것도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흔히들 이제 문화재 수집가, 그쵸. 또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는 유경 사업가 네. 뭐 이러니까 근엄하고 그쵸. 괴팍하고 네. 뭐 깐깐하고 뭐 굉장히 이렇게 강하신 모습만 근데 상상할 전혀 텐데. 정반대의 네. 성격을 가지신 분이 간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받아도 드리시고 계속 계승하시고 계신 관장님이신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도 자녀분한테 굉장히 또 관대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 뭐 근데 이렇게는 요새는 없으시, 그렇죠? 그전하고 달라서 요새는 여자 파워가 쓰여져가지고 요새는 남편들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무한테 일러주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일찍부터 그랬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말씀을 뭐 착각이라고 하셨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가까이에 이제 이렇게 국보급 워낙 이제 보부애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간성도 그러시고 관장님도 혹시 가장 마음에 두거나 가장 애착이 가는 또 미술품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요. 뭐 네. 그전에도 그 비슷한 질문을 받고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 말에 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네. 아픈 손가락이 있는 식으로 간성의 입장에서도 애써서 수집한 그 물건들이 뭐 어느 게 높고 그쵸. 어느 게 네. 낮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 기와제 10채를 산 거보다 20채를 산 게 더 좋으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네. 수장가 입장이 아니라 문화적인 미술 문화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언어의 독창성이 네. 고스란히 특히 해례본이라는 거는 외국 언어 음성학적으로도 놀라운 과학성을 가진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종대왕이 그 서문에도 나왔듯이 이 중국의 문명하고 달리 우리 나름대로의 네. 독특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우리 네. 걸 갖겠자 하는 애민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독특한 그런 것이 아마 후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지만은 그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는 아마 간성께서도 굳이 꼽으라면 네. 절대 꼽지 않으셨겠지만은 굳이 꼽으시라면 아마 그걸 꼽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또 관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관장님께서 특별히 또 애착이 가는. 글쎄 뭐 애착이 가면 뭐랍니까? 내게 아닌데요. 근데 아까 청자 얘기를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자면 사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청자 강의를 하게 되고 시간이 너무 오버가 걱정인데 청자는 원래 근원지는 중국 송나라 그쵸. 때부터 이제 유명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중국의 송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청자에 누뜬가는 나라인데 중국 사람 입으로 네. 고려시대 청자가 대단히 놀랍다는 기록을 쓰고 있는 네. 기록이 나올 정도로 고려시대 청자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상감청자라고 하는 그릇 표면을 파서 네. 흰흙 검은흙을 박아 넣는 네. 그런 기법은 중국에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네. 도자기 기법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얘기한 지금도 전시회 때 가장 인기를 끌었던 네. 것이 상감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라는 아주 크기도 대단하고 네. 조형도 아름답고 문양도 정말 요만큼도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상감 문양을 과시하는 그 청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집 27. 흔히 좋아하는 게 훈민정음에 배 값을 주고 네네. 구입을 했다는 네. 얘기가 전해집니다. 관장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요. 뭐 지금도 국보급 미술 작품들을 계속 저희가 이제 보관하고 소장하고 계시고 이제 예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많은 이제 예술 작품들이 어디에선가 또 튀어나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의 예술미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예술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대단히 참 원래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이 나온다고 그럽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정립이 돼 있으면은 훨씬 우리 거에 네. 대한 애정이랄까
것이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미술이건 전통 미술이건 막론하고 얼마큼 고유한 개성이 있느냐가 미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것은 좋은 아름다움이고 어느 것은 저질 아름다움이 그런 건 없고 네. 얼마큼 개성이 강한 그런 민족 미술의 특성을 가졌느냐가 세계적인 미술품의 이런 어깨 견줌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미술의 특성을 추출해내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와 유사한 이웃 미술가를 비교해 보면은 네. 조형적인 특성이 금방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미술, 우리나라 미술, 일본 미술 셋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극명하게 그 개성이 드러납니다. 뭐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비교를 하려면은 우리가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그러죠. 네. 건축엔 모든 조형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것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떤 건축의 특성이 있냐면 넓은 땅이고 넓은 대적이니까 네. 집을 지으려면 확 넓게, 밀어버리고 그쵸. 네. 도면에 따라서 탁탁탁 배치를 하면 됩니다. 여기가 허전해? 좋아, 그럼 파. 연못 만들고 뒤가 허전해? 산 만들어요. 그게 이제 중국식의 건축 기능입니다. 그래서 북경 가신 분도 알겠지만 이화원이라는 데 가보면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모를 정도에 엄청 그 사람의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립적인 그런 웅장하고 화려하고 좀 그런 거는 중국의 특성이고 네.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네. 거죠. 또 일본은 또 섬나라로서 제한된 땅에다가 그런 아름다운 자연들을 어떻게 오밀조밀하게 네. 만들어 놓느냐 그래가지고 이어령 교수께서 축소지향형 문화라고 이게 갈파하셨지만 뭐 아기자기하게 조금 해놓고 건축물들도 아주 그 세련되고 직선적이고 그 어떻게 뭐가 그 깔끔하고 그런 또 독특한 일본의 건축이 있어요. 근데 우리 건축은 웅장 화려 아니에요. 또 세련 뭐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구차하는 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도자기도 구차하는 거 싫어한 조형에서 나왔다고들 농담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궁정건축이 특히 장덕궁, 장경궁 궁정건축을 건축사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연에 있으면은 자연을 안 건드리고 그 안으로 쓱 들어가서 거기에 조화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요. 네. 그런 데가 대단히 드물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축소도 아니고 자연을 마음대로 인공적으로 변개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 속의 한 부분이 되려고 네. 하는 독특한 그런 조형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몇 번 자주 거론이 됩니다만은 그 국립박물관장 하시던 해곡 최순우 선생님이 그 언어로서 우리의 조형을 잘 표현하신 대표적인 분이에요.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네. 그래서 우리 다랑아리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은 분위기다, 뭐 맛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중국, 뭐 일본, 우리나라를 네. 비교를 하면서 중국처럼 엄청난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그렇게 아기자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조형은 그냥 온건하고 욕심 안 내고 조촐하고 네. 뭐 화려하지 않고 그저 청초한 거. 이게 오히려 우리의 멋과 아름다움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인터뷰하는 내내 생생한 또 역사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공교롭게도 오늘이 간송 50주기가 되는 날에 이런 자리에 앉아서 선친 간송에 대한 지난 얘기들을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간송에 대한 추억이 솟아오릅니다. 장시간 어려운 대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that was our conversation with Chun Young-woo, director of the Kansong Art Museum, and a special exhibition is ongoing at Dongdaemun Design Plaza. Hope you can take a look.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on Heart to Heart. See you next time. Bye-bye.